역사와 문명의 교차로 오랜 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바로 중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복잡하고 다층적인 중동 전쟁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그 깊은 뿌리와 파급 효과를 되짚어 볼 것입니다. 종교, 민족, 영토, 그리고 인류 문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현재까지도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갈등의 연대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은 단순히 특정 두 세력 간의 충돌을 넘어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세계사의 주요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에는 초강대국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그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켰고, 석유라는 전략적 자원 확보를 위한 열강들의 끊임없는 개입은 이 분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폈습니다. 문명의 요람이었던 이 지역이 어떻게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주요 전쟁의 전개, 그리고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까지 시공을 초월하여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중동 분쟁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유가 변동을 야기하고 국제 테러리즘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강대국들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중동 전쟁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국제 정세를 통찰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서막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열렸습니다. 1차 중동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직후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를 저지하고 팔레스타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등 아랍연합군은 병력과 무기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독립을 성공적으로 지켜내고 오히려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아랍연합군의 공격을 격퇴했으며 1949년 휴전 협정을 통해 기존 유엔 분할함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되는 나크바대 재앙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중동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서부를 장악하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 요르단, 강서안 지구는 요르단이 각각 통치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 수립이라는 유엔의 당초 계획은 사실상 좌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주변 아랍 국가와 가자 지구, 요르단 강 서안 지구 등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민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중동 평화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1956년 2차 중동 전쟁, 즉 수에즈 위기가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이집트와 서방 국가들 간의 첨예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민족주의 지도자 나세르 대통령은 1956년 7월 26일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며 운하 통행료 수입을 아스완댐 건설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발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연합하여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고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을 전복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국제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당시 냉전의 양대 축이었던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의 강력한 압력과 유엔의 중재로 결국 새 나라는 이집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대국들의 개입이 중동 지역의 분쟁 양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집트는 오히려 아랍 민족주의의 영웅으로 부상하는 한편 영국과 프랑스의 국제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수에즈 위기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석유, 자원의 전략적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차 중동 전쟁, 즉 6.1 전쟁은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단 6일 만에 진행된 전격전으로 중동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의 군대를 집결시키고 티란 해협을 봉쇄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아랍연합군의 공격 징후를 먼저 포착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아침, 이스라엘 공군은 포커스 작전을 개시하여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 아랍연합군의 공군 기지를 기습 공격해 대부분의 전투기를 이륙도 하기 전에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중 우위를 확보한 이스라엘군은 육상에서도 단 6일 만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요르단 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그리고 시리아의 골란 고원까지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며 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점령지 확대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난민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영토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전체를 장악하게 된 것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일 전쟁의 결과는 중동 지역의 국경선을 완전히 재편했으며 아랍 국가들에게는 크나큰 치욕과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이는 향후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6일 전쟁 이후 6년이 지난 1973년 10월 6일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욤키푸르 전쟁 또는 10월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가 3차 중동 전쟁에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장 성스러운 금식일인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맞춰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랍연합군은 정교한 기만 전술과 소련제, 신형 무기를 앞세워 초기에는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군을 밀어붙이며 우세를 점하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전 초기에 큰 혼란에 빠졌지만 미국의 긴급 군사 지원 작전명, 니켈 잔디과 뛰어난 전술, 그리고 지휘관들의 결단력으로 반격에 성공하며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특히 아리엘 샤론 장군이 지휘하는 이스라엘군은 수에즈 운하를 도하하여 이집트군을 포위하는 대담한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비록 군사적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지만 아랍 국가들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동시에 이 전쟁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석유를 무기화하는 아랍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하여 전 세계 경제, 특히 서방 선진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유가를 폭등시켰고 1차 오일 쇼크를 촉발하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 전쟁 이후 중동 국가들은 단순히 군사력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점차 산업 고도화와 외교적 해결 모색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시작하여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시나이 반도를 반환받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최초의 아랍 국가가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쟁들이 발발하게 된 배경에는 깊고 복잡한 역사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시오니즘은 중동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신들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으로 수천 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역사적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1차 세계 대전 중 영국 외무장관 하서 벨푸어가 유대인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인 벨푸어 선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벨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민족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영국의 약속이었고 이는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와 국가 건설 운동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에 이미 살고 있던 아랍인들의 민족 자결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약속이었습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의 붕괴는 중동 지역의 거대한 권력 공백을 만들었고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은 사이크스-피코 협정 등을 통해 이 지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인위적으로 분할했습니다. 이는 민족적, 종교적, 역사적 경계를 무시한 국경선을 그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민족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을 국제관리지역으로 두는 분할안을 제시했지만 아랍 측의 강력한 반대와 유대인 측의 부분적 수용으로 결국 무산되면서 무력 충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동 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주의 유산, 종교적 신념,
민족주의적 열망, 그리고 전략적 자원 확보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발생한 것입니다. 4차 중동 전쟁 이후 대규모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동 지역의 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지속적인 무력 충돌, 레바논 내전,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그리고 최근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수많은 소규모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중동은 불안정한 상황의 연속이며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 터키의 영내 영향력 확대 시도, 러시아와 중국의 중동 개입 증가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 개발 문제,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 시리아의 지속적인 내전은 언제든지 지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역사는 그야말로 복잡하고 비극적인 연대기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고향을 잃은 난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영내의 불안정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깊은 이해와 끈질긴 대화,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일관되고 공정한 중재와 적극적인 평화 유지 노력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중동은 단순히 전쟁의 역사를 넘어 인류가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는 단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인류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